막 80kg, 90kg 되시는 분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1200, 1500kcal 먹어요. 그럼 당연히 살은 잘 빠져요. 살은 잘 빠져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근육량도 잘 빠져요. 다이어트 준비하기 제가 이거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첫 번째로 칼로리 사용량을 계산을 하기.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는 계산을 잘 해요. 밤량 계산하고 뭐 그런 거 계산을 하고. 근데 내가 그걸 딱 물어봐요. 항상 하루에 그러면 얼마큼 칼로리를 쓰세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산을 안 해요. 그리고 생각이 없어. 내가 칼로리를 먹는 거에 대한 기준점이 보통 막 기초대사량으로 기준을 잡는단 말이에요. 기초대사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요 BMR이라는 게 기초대사량인데, 기초대사량은 우리 활동량의 일부분이에요. 다이어트 시에는 내가 전체 쓰는 거에서 마이너스 500kcal에서 700kcal를 해주면 좋은데, 내가 하루에 얼마큼 쓰느냐예요. 나는 그냥 한 이 정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당신은 햄스터가 아니라고. 건장한 사람이야. 막 80kg. 근데 덩치가 어느 정도 있어. 막 80kg, 90kg 되시는 분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1200, 1500kcal 먹어요. 그럼 당연히 살은 잘 빠져요. 살은 잘 빠져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근육량도 잘 빠져요. 그럼 칼로리 사용량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기초대사량을 알아야 돼요. 기초대사량을 측정을 하기가 우리나라는 되게 편해요. 인바디라는 그런 체지방 측정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급화가 정말 잘 되어 있어. 보건소마다도 있죠. 헬스장마다도 있죠. 그러니까 체지방 측정기를 측정을 하면 기초대사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공식이 이렇거든요. 여러분들도 체중이랑 체지방률만 알아도 계산이 가능해요. Fat-free mass, 그러니까 지방을 제외한 몸무게에서 21.6을 곱하고 370을 더해주면 기초대사량이 나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몸무게가 80kg야. 체지방이 20kg야. 그러면 이 사람의 fat-free mass, 그러니까 체지방이 지금 20%잖아요. 지방을 제외한 거, 그럼 64kg죠. 80%가 fat-free mass잖아요. 그래서 80 곱하기 0.8 하면 64. 아까 이 공식에다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64 곱하기 21.6 더하기 370, 그럼 1752.4. 이게 기초대사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기초대사량이 나왔죠. 그러면 신체 활동 수준을 곱해줘요. 그러면 내 활동 대사량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요거 카페에다가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다운받기 쉽게 요거 그냥 전체 공개로 해서 제가 올려놨어요. 나는 이런 거 공식 막 계산하고 그런 것들이 나 뭐 귀찮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몸무게랑 체지방률 요거 있거든요. 그러면 입력을 하세요. 여기 이렇게 알아서 계산이 돼요. 다 알아서 계산이 되도록 제가 이거 엑셀 파일 카페에다 올려놨으니까 요거 보시면 될 거고, 내가 하루에 뭘 했는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 행동에 따라서 이 PAR 값이라는 게 달라요. 잠은 0.99, 뭐 사무 업무는 1.6이고, 그럼 얘랑 곱하고 나오고, 곱하고 더해서 24로 나누면 이제 평균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하루 활동의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좀 돌아다니는 업무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아래 다 넣어놨어요. 2.5, 약간 서서 돌아다니는 업무 2.5, 2.5를 넣으면 얘 갑자기 확 높아질 거예요. 지금 1.58이죠. 1.8까지 높아져. 이게 그만큼 내가 평소에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업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 차이가 되게 커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만약 돌아다니는 업무였으면 활동대사량이 3200이었죠? 근데 만약에 앉아있는 업무였다? 또 2700이죠. 이런 식으로 되게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PAR 값이 제가 3개로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마다 데이터가 좀 달라요. 내가 만약에 그냥 빨리 걷기도 있고, 막 좀 상체를 막 흔들면서 걷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마다 값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런닝머신 탈 때 가장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런닝머신 할 때 양옆에 손잡이 있잖아요. 그냥 그거 잡고 걷는 사람들, 그거 하지 말라고요. 이러면 에너지 대사량이 되게 많이 줄어들어, 생각보다. TV라든지 그럴 때 보면 막 팔 열심히 힘차게 흔드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뭐 쪽팔린데 그냥 이렇게 걸면 안 되나? 힘차게 걷는 거랑 이렇게 쫑쫑쫑쫑쫑쫑쫑 걷는 거랑 칼로리 차이가 커요, 생각보다. 되게 미세해요. 사실 그 단기간에서는 미세해. 근데 내가 이 활동을 오랜 시간 한다고 쳤을 때는 당연히 차이가 커져요. 이 PAR 값 같은 경우에는 좀 데이터마다 그런 식으로 차이가 커요. 여기 이렇게 넣어놨어요. 같은 활동 내용이라도 움직임이나 자세에 따라 다르다라고. 여기서도 휴식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1.4인데 어떤 휴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들어 누워서 그냥 TV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파에 반쯤 누워서. 그럼 휴식 PAR 값을 더 낮춰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운동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운동? 나 그래도 좀 세게 하는데? 보통 아까 이거 보니까 운동 보니까 7.0이네? 그럼 나 7.0으로 놔야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는 4.5로 놨죠? 그 이유가 7.0으로 둔다라고 하면 그 2시간 내내 쉬지 않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헬스장 가서 그래요? 보통 러닝머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열심히 뛰겠지.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렇게까지 나는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간, 운동 시간이라든지 그 내용이 만약에 컴팩트하지가 않다라고 하면 알아서 줄이세요. 활동대사랑 고려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넣어놨어요. 다이어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요.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근데 이 칼로리 사용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확실하진 않아요. 정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안 잡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진행이 제대로 안 되거나 내 근손실이 너무 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번 해보자. 어렵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거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었어. 이런 어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스마트워치라든지 그런 거에 에너지 측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박수 측정 기능은 되게 고도화가 되어 있어요. 오류가 거의 적거든요. 근데 에너지 측정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기본이 20%부터 시작을 해요. 엄청 커요. 에너지 측정은.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도 아마 여기서 산정을 안 하고 들어가서 그럴 거예요. 활동 개수라든지 그런 것들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럼 집안일도 설거지나 화장실 청소 같이 노동량에 따라서 피해야 값이 달라지죠. 그쵸? 달라지죠. 나이 들면 살이 찐다고 하잖아요. 나이 들면 보통 직책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면 앉아있는 업무가 더 많아져요. 활동 대사량이 알아서 줄어들어요. 이게 줄어들어서 얼마나 줄어들어요 하는데 안 걷게 돼요. 안 걷게 돼. 그러면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